침묵이 다시 한번 무겁고 억압적으로 흘렀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은밀하고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죄책감은 주저하는 모든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각 얼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고 고백의 짐을 짊어지기를 바라는 침묵의 간청을 반영했다. 제임스는 기다렸고 그의 강철 같은 태도는 굽히지 않았다. 시계가 배경에서 똑딱거렸고 매 초가 영원했다. 마침내 조셉 설리번이 침묵을 깨고 낮은 목소리로 주저함을 드러냈다. 제임스,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마치 그의 말의 무게가 그를 짓밟을지도 모른다는 듯 그의 시선은 광택이 나는 테이블로 옮겨졌고 제임스 토마스의 날카로운 눈을 피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제임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의 강렬함은 진실을 요구했다. 그럼 나를 깨우쳐줘, 조셉.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조셉은 침을 크게 삼켰고 그의 자신감은 면밀한 조사에 깨졌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는 미지의 바다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했고 언론은 냄새를 맡고 있었고 우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요. 제임스가 날카롭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정확히 누가 배신이 상황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나요? 방 건너편에서 애덤 보이드가 움찔하며 손을 꿈틀거렸는데 마치 들어올리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듯했다. 엘리너 윈터스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눈빛을 교환했다. 조셉은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살짝 축 늘어뜨렸다. 배신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우리는 조인 스탁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더십 비상 계획, 대체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바닥을 테이블에 평평히 대고 그의 존재감이 방 전체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의 비밀회의로 이어졌나요? 제가 처음부터 세운 회사를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나요? 침묵은 기가 먹을 만큼 컸다. 제임스의 말은 실망과 말하지 않은 비난으로 무겁게 공중에 떠돌았다. 엘리노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임스, 우리는 두려웠어. 내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 잘못된 결정이었어. 이제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어. 제임스의 시선이 부드러워졌지만 아주 약간만 부드러워졌을 뿐이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제 신뢰를 훼손하고 가장 큰 경쟁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나요? 제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사회 구성원 각자는 각자의 후회와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제임스는 몸을 바로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나는 조인 스탁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기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당신이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면 아마도 이 깨진 신뢰를 재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조셉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체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것이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야, 제임스? 제임스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 전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작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생각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책임과 혹독한 진실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것을 되찾고
그가 힘들게 쌓아올린 유산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숨막힐 지경이었다. 제임스 토마스의 날카로운 말이 울려 퍼지면서 공기가 짙어지는 듯했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고 각자는 다른 사람이 침묵을 깰 때까지 기다렸다. 조셉 설리번은 마침내 목을 가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중얼거림보다 높았다. 제임스, 그는 말을 시작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 주저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해. 내가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어. 우리는 조인트 스톡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빨리 행동해야 했어. 제임스의 턱이 굳어지고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리고 재빨리 행동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협력하는 것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박혔다. 배신은 아니었어요. 엘리너 윈터스가 끼어들며 절박함이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에게 전략적이라고 생각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임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전략적, 그의 어조는 경멸로 가득했다. 설명해. 조셉은 마치 자신을 가다듬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합병이었어요. 제임스. 그들의 자원과 우리의 혁신을 합치는 합병이죠. 함께라면 우리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업계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제임스는 차갑고 유머 감각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멈출 수 없나요? 조인 스탁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해체함으로써 편의성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팔아서. 그의 눈은 방을 훑어보며 한 명 한 명 멤버에게 고정되었다.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조인 스탁은 지름길이나 경쟁자와의 편안한 동맹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혁신하고 이끌고 모든 결정에서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제임스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고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이것들은. 그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메일, 모든 메모, 모든 서신 조각의 사본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여러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애덤 보이드의 손이 꿈틀거리며 그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가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소위 합병.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의 모든 논의는 지금 끝납니다. 영구적으로요.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되뇌며 계속했다. 나머지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회에서 즉시 사임할 수 있습니다. 떠나서 남은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머물러서 여러분이 만든 이 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몸을 바로 세웠고 그의 존재감은 지휘적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자. 당신이 남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내 직접적인 감시를 받을 것이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더 큰 속임수에 대한 속삭임, 나는 당신을 이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개인적으로 확실히 할 것이다. 영원히.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떠 있었고 이사회 각 구성원이 최후 통첩을 처리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이제 결정을 내리세요. 방은 조용했고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자신의 선택의 심각성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들을 끈기 있게 바라보며 회사를 회복하고 배신이 다시는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토마스의 최후 통첩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방은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고 그의 말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눌렸다. 순간이 길어졌고 각자는 내면의 혼란과 싸웠다. 가장 연장자인 이사회 멤버 샤론 윈터스가 먼저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결의의 어조를 담고 있었다. 남을게요. 그녀가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제가 실수를 했고 이 회사와 당신에게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어요. 그녀의 자백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도 차례로 따라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주저하면서도 뉘우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신념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 동요한 애덤 보이드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어. 그는 제임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사이말게. 회의가 끝날 무렵 원래 이사회의 절반이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는 남은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의 얼굴은 강철 같은 결의와 암울한 수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는 말했다. 그의 어조는 짤막했다. 머무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우리의 일은 지금 시작됩니다. 내부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수리해야 할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으며 소지품을 모아 방에서 나갔다. 긴 회의 테이블의 머리에 서 있던 제임스는 그들이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셉 설리번이 문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조셉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후회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눈은 제임스의 눈과 마주쳤고 말하지 않은 사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임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신뢰를 저버렸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떠나길 원한다면 나는 사임할 거예요. 제임스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를 살펴보았다. 그는 한때 신뢰하는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사람이었다. 배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제임스는 조셉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한때 그들을 묶어주었던 충성심의 희미한 빛이었다. 잠시 멈춘 후 제임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내 말이 맞아, 조셉. 너는 나를 배신했고 내가 깨뜨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가능하다면 말이야. 조셉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비우겠습니다. 제임스는 손을 들어 그를 문장 중간에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사임하지 않을 거예요. 조셉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쩍였다. 날 붙잡아두는 거야?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의 눈은 강철 같았다. 이걸 용서로 착각하지 마. 내가 널 붙잡아두는 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엉망진창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야. 넌 내가 썩은 것을 파헤치고 망가진 것을 고치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자면 이건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남자라는 걸 여전히 증명할 기회야. 조셉의 얼굴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제임스의 말의 무게에 의해 완화되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목소리는 흔들렸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제임스. 맹세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알아보죠. 이제 일하러 가세요. 우리는 회사를 구해야 합니다. 조셉이 떠나려고 돌아서자 제임스는 자리로 돌아갔고 순간의 무게감이 그를 엄습했다. 앞으로의 길은 힘들고 도전이 가득할 것이지만 제임스는 결심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인 스톡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이다. 조셉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 제임스 토마스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날카롭고 명령적으로 들렸다. 한 가지 더, 조셉. 애슐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조셉은 걸음을 멈추고 손은 여전히 문 손잡이에 얹어 있었다. 그는 돌아섰고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어두워졌다. 애슐리? 무슨 소리야, 제임스?
제임스의 시선이 좁아졌고 그의 어조는 꾸준했지만 긴박감이 깃들어 있었다. 병원의 간호사, 이사회 회의에 대해 경고한 사람. 당신이나 이사회의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조셉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혼란이 새겨져 있었다. 제임스, 내가 이미 말했잖아. 애슐리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뭔가 잘못 이해한 거겠지. 결국 심장마비가 온 거잖아. 스트레스는 정신에 이상한 일을 일으킬 수 있어. 제임스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조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조셉이 마침내 나가서 문을 부드럽게 닫자 제임스는 워싱턴 DC를 내려다보는 넓은 창문을 향해 돌아섰다. 도시는 아래에 있는 생명으로 북적거렸고 이른 오후의 햇살이 강철과 유리탑에 반사되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흔들리지 않는 불안감을 느꼈다. 조셉과 이사회가 애슐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그가 의심하기도 전에 그녀가 어떻게 음모에 대해 알았을까? 그 질문들은 그를 갉아먹으며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그녀와의 짧은 만남의 모든 세부 사항을 되뇌었다. 그녀의 목소리의 긴박함, 그녀의 눈의 걱정. 애슐리 토마스는 그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 존재했고 그에게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퍼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조인 스탁을 둘러싼 배신과 사기의 더 큰 그물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제임스가 광활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의 회사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애슐리 토마스는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미스터리를 미제로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그림자와 미지의 것들로 가득 차서 무섭게 다가왔다. 그러나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임스는 결의의 불꽃이 자신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리 깊이 파야 하거나 아무리 멀리 가야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태양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그의 사무실에 긴 빗줄기를 드리웠다. 제임스 토마스는 사업가로서의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의 본질을 시험할 전투의 교차로에 서 있었다. 도시의 광대한 미로 어딘가에 애슐리 토마스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는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진짜 전투는 막 시작되었고 제임스 토마스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가장자리에 서서 그의 결의는 굴하지 않는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수년간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가 연결되자 단호하게 말했다. 제임스 토마스입니다. 뭔가 도와주세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날카롭고 솔직한 어조로 대답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나 빨리 나를 만나러 올 수 있어? 제임스가 재촉했다. 또 다른 짧은 침묵, 그리고 확인. 제임스는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1시간 후에 봐요. 그리고 그는 침착하고 의도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있어요. 전화를 내려놓으며 제임스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위험은 높았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그가 시작하려는 여정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을 구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제임스 토마스는 개인적인 대가가 무엇이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의 매끈한 검은색 세단 창문 밖 워싱턴 DC의 번잡한 거리는 안개로 흐릿해졌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 자세는 굳어졌고 시선은 지나가는 도시 경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의 삶을 혼란에 빠뜨린 퍼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토마스 씨. 오랜 세월 그의 충성스러운 운전사였던 토마스가 운전석에서 물었다. 그리 파크 호텔입니다. 제임스가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멀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옛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세단은 붐비는 거리를 능숙하게 지나가며 제임스를 새롭고 불확실한 이야기의 첫 장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위험 있는 지하어아이 박 호텔에 다다르자 그 역사적인 외관이 도시의 혼란과 조용히 대조를 이루며 서 있었고, 제임스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안정된 호흡으로 정장 재킷을 고쳤다. 이것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는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관계, 그리고 그의 세상에서 작용하는 세력들. 제임스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한 세련미를 발산했습니다. 어두운 나무 악센트와 부드럽고 차분한 톤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제임스 토마스는 방을 훑어보며 그의 시선은 바의 가장 구석에 앉은 친숙한 인물에게 머물렀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잭 도노반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씬하고 깡마르고 그들이 관찰한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잭은 제임스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잭이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야.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여 악수를 받고 오랜 친구 맞은편에 있는 부스로 들어갔다. 너무 길어요. 잭, 짧은 통보에도 만나기로 동의해줘서 고맙습니다. 잭은 손을 가볍게 흔들어 고마움을 표했다. 제임스 토마스가 전화하면 당신은 대답해요. 그럼 무슨 일이야? 제임스는 몸을 앞으로 숙여 대화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공유하려는 것은 이 방을 떠나지 마세요. 잭, 그 점에 대해 당신의 말이 필요해요. 잭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함으로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제임스는 심장마비, 애슐리라는 이름의 수수께끼 같은 간호사, 조인 스톡 내부에서 싹트고 있는 음모, 그리고 그를 낮과 밤으로 괴롭혔던 답이 없는 질문들 등 얽힌 사건들을 풀어나갔습니다. 잭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눈썹은 매번 폭로될 때마다 더 깊어졌다. 제임스가 결론을 내리고 낮은 휘파람을 불었을 때만 그는 뒤로 앉았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제임스. 그리고 당신은 이 간호사, 애슐리, 맞죠? 이사회의 계략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확신하시나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는 좌절감이 드러났다. 저는 모든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보드에 있는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합니다. 마치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경고한 다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잭은 의자에 기대 앉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집중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좋아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단계별로 해결해 봅시다. 먼저 이 애슐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병원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셨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임스가 확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스며들었다. 저는 여러 번 전화했고 HR과 직접 통화했고 심지어 에밀리에게 직접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애슐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죽 노트를 펼쳤다. 좋아요. 당신이 아는 것부터 시작하죠. 기억나는 모든 걸 말해주세요. 그녀의 나이, 키, 그녀의 외모나 태도에 대한 특징적인 모든 거요. 제임스는 잠시 눈을 감고 애슐리의 얼굴의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였다. 키가 5피트 4인치 또는 5피트 5인치 정도였다. 갈색 머리, 따뜻한 갈색 눈,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어딘가 친숙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잭은 격렬하게 낙서했고 가끔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멈추었다.
다른 게 있나요? 악센트, 그녀가 자신을 품는 특정한 방식. 그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마치 그들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같았죠. 제임스가 덧붙였다. 그녀가 한 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말하는 방식도 문제였어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에게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잭은 깊은 생각에 잠겨 노트에 펜을 두드렸다. 별로는 아니지만 시작이야. 그녀의 설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 그녀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깨의 긴장이 약간 풀렸다. 좋아요. 그러는 동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들이 갑자기 합병에 관심을 보이는 건 제게는 맞지 않아요. 그들은 수년간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고 이제 그들이 친절하게 행동한다고요? 어울리지 않아요. 잭의 입술이 아는 듯한 미소로 휘어졌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기업 정보부에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글로벌이 큰 움직임을 보이거나 특이한 제휴를 맺는다는 소문이 있는지 알아볼게. 대화가 계속되면서 제임스를 며칠 동안 짓누르던 불확실성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풍이 그의 삶을 삼킨 이래 처음으로 그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동맹이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위협하는 속임수의 그물을 해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어, 제임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성과 결의가 뒤섞인 듯했다. 그들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애슐리가 어떻게든 이 일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기업의 음모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개인적인 무언가 말이야. 잭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제임스를 관찰하며 너무 많은 비밀이 풀리는 것을 본 사람의 숙련된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는 물었고 그의 어조는 고른 편이었지만 탐구적이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좌절감이 번쩍였다.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일 뿐이에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감은 간호사가 환자를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를 아는 것 같았고 직업적 의무를 넘어서 그녀에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잭은 뒤로 기대 앉아서 그의 손가락은 생각에 잠긴 듯 테이블을 두드렸다. 당신은 항상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었어, 제임스. 만약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밝혀낼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칠게.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수께끼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지만 잭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으로 완화되었다. 고맙구나, 잭. 이걸 비밀로 해주길 바라. 잭은 작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럴 거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이걸 알아낼 거야. 제임스가 지하와이 박 호텔의 우아한 로비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 워싱턴 DC의 상쾌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그의 가슴에는 결의가 타올랐고 그는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타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애슐리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그저 또 다른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 그가 아직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가 찾던 답은 거기에 있었고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임스는 앞으로 어떤 진실이 펼쳐지든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의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제임스. 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노트를 닫았다. 이 문제에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헤쳐 볼게. 당신의 과거에 이런 일에 개입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옛 연인, 연락이 끊긴 가족 구성원. 제임스의 생각은 그가 과거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동안 뒤섞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인정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물론 연애는 했지만 이 정도의
관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끝난 적은 없어요. 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날카로운 정신은 이미 다른 각도에서 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좋아요. 아직 배제하지는 말자.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단서에 집중하자. 나는 애슐리의 배경을 파헤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 너는 조인 스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눈을 뜨는 데 집중해.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든 그들은 이미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제임스는 잭과 똑같이 일어섰고 잭이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얹은 모습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동지애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연대와 안심의 표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볼게요. 제임스. 옛날처럼요. 제임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옛날처럼. 고맙구나. 잭 진심이야. 너 없이는 이걸 할 수 없었어. 잭은 싱긋 웃었고 그의 날카로운 재치가 공기의 긴장을 깨뜨렸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제임스. 하지만 누가 기록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헤어졌고 각자는 앞으로 닥칠 일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제임스는 잭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시원한 워싱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새로운 결의가 그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잭의 도움으로 그는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제임스가 잭이 워싱턴의 분주한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새로운 목적의식이 그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애슐리와 조인 스톡의 음모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얽혀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인 스탁 본사로 돌아온 제임즈는 피해 통제의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연이은 회의에서 끝없이 시간을 보내며 불안한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를 안정적인 길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녁 늦게 제임스는 마침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의 넓은 창문에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배경으로 무수한 불빛으로 밝혀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리며 침묵을 깼습니다. 잭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내일 만나요. 같은 장소, 오전 8시. 제임스의 맥박이 빨라졌다. 잭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애슐리에 대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가능성이 소용돌이쳤다. 그의 시선은 책상으로 옮겨갔고 액자에 넣은 사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조인 스탁의 초기 시절에 찍은 오래된 스냅샷이었다. 그와 조저프는 겸손한 첫 사무실 밖에 서서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기업가의 순진한 낙관주의로 얼굴이 밝았다. 그 사진은 제임스의 기억을 끌어당겼다. 애슐리의 눈에 대한 무언가, 따뜻함, 기이한 친숙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쑤셨다. 그가 간과했던 연결고리, 그의 과거와 깊이 연결된 무언가가 있었을까?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피로와 답이 없는 질문의 안개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체 미스터리를 풀고 혼란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숨겨진 열쇠였습니다. 내일 잭의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임스는 그 빠진 조각을 찾아 마침내 모든 것을 조각해내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워싱턴의 거리를 비추며 제임스 토마스가 역사적인 지하와이 박 호텔로 향하는 동안 길고 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운 폭풍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론, 기억, 가능성의 파편들이 그가 간절히 찾던 진실을 밝히는데 각각 유혹적으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호텔의 희미하게 밝은 바 안에서 잭 도노반은 이미 익숙한 코너부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약속으로 거의 웅웅거리는 두꺼운 마닐라 폴더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임스, 잭이 인사하며 두 번째 커피잔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고 말하고 잭 맞은편에 있는 부스에 앉기 전에 한 모금 길고 힘차게 한 모금을 들이켰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요? 그는 가능한 한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잭은 폴더를 펼치며 날카로운 푸른 눈을 진지하게 빛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부르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좋은 소식을 들어보죠. 제임스는 앞으로 있을 폭로에 대비하며 말했다.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놓았다. 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의 최근 움직임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기술 기업을 인수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좌우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그들의 평소 행동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잭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임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제임스,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넓히고 있어요. 조인 스탁과의 합병 제안은요? 그저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이었어요. 더 큰 계획에 맞춰 계산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당신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는가입니다. 마치 내부의 누군가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고 그 의미가 강하게 다가왔다. 내부에 있는 누군가라고 그는 반복했다. 그게 내가 의심했던 것과 맞아떨어지네요. 하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죠? 잭은 의미심장하게 폴더를 두드리며 그게 바로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라고 말했다. 제임스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의 빛이 번쩍였다. 계속해. 잭은 테이블 위로 사진을 밀어넣었고 뒷면에는 이름 하나만 휘갈겼었다. 제임스는 그것을 알아보고 숨을 멈췄다. 애슐리 토마스. 제임스가 사진을 응시하는 동안 방은 고요해 보였고 그의 마음은 경주했다. 애슐리, 그에게 경고했던 신비한 간호사,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 무엇을 발견했어? 제임스가 기대감에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잭이 몸을 기울이며 그의 어조는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임스, 그녀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닐라 폴더에서 깔끔한 문서 한 뭉치를 꺼냈다. 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개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소규모 기술 회사를 체계적으로 인수한 것 같습니다. 조인 스탁의 핵심 기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제임스 토마스는 깊이 눈살을 찌푸렸고 그 의미는 즉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그렇죠. 잭이 확인하며 서류를 더 가까이 밀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생겼어요. 이런 인수는 정밀하게 실행되었고 주의를 끌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최근 활동을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았다면 이 패턴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는 부스에 기대 앉아 정보를 흡수하며 생각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하며 조각조각 모았다. 글로벌은 시너지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수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잭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모습이야. 합병이 승인되었다면 그들은 조인 스탁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갖게 되었을 거야.
부품을 떼어내고 가장 중요한 경쟁자를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을 거야. 제임스의 턱이 굳어졌고 배신의 무게가 무거운 망토처럼 그를 덮쳤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은 이제 더욱 더 비난받을 만해 보였고 그들의 공모는 교활한 기업 전략을 돕고 방조하고 있었다. 잘했어, 잭. 제임스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끓어오르는 결의가 섞여 있었다. 이 정보는 조인 스탁을 보호하고 이 회사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모든 조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잭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날카로운 시선이 제임스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밝혀내야 할 게 더 많고 빨리 행동해야 해요. 글로벌은 장기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앞서가고 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럼 그들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무너지도록 하자. 잭의 말은 천둥 소리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그 무게는 제임스 토마스에게 무겁게 실렸다. 그는 사진을 응시하며 방금 떨어진 폭탄 선언을 따라잡으려고 했었다. 내 딸, 제임스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면서 손이 살짝 떨렸고 이제는 친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을 살펴보았다. 잭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래, 제임스. 기록을 3번이나 확인했어. 에밀리 파커는 바바라 파커의 딸이야. 그 이름은 제임스에게 2번째 타격처럼 꽂혔다. 바바라 파커. 한때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던 여자, 수십 년 전에 상심과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끝난 관계. 바바라. 제임스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어졌다. 추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웃음, 공유한 꿈,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 그는 사진을 다시 보았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었을까? 제임스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왜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잭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제임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 에밀리는 우연히 그 병원에 나타난 게 아니야.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 그녀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제임스의 가슴이 조여들었고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바바라. 그녀는? 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바바라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에밀리는 그 이후로 혼자 지내며 간호 학교를 다녔어요. 제임스는 의자에 다시 몸을 숙였고 잭의 말의 무게가 으스러졌다. 그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어요. 잭은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야. 에밀리가 너에게 다가왔어, 제임스. 그녀는 너에게 경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그건 그녀가 연결하고 갭을 메우려 한다는 뜻이야. 너는 그녀의 삶에 참여할 2번째 기회를 얻었어. 낭비하지 마.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결심은 굳건해졌다. 기업의 음모, 이사회의 배신, 그 싸움은 여전히 격렬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다. 이건 가족에 대한 일이었다. 그녀를 찾아야 해, 잭. 제임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면의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 이걸 바로잡아야 해. 잭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격려로 반짝였다. 우리는 그녀를 찾을 거야, 제임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찾으면 너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제임스가 다시 한번 사진을 응시하자 에밀리 파커의 모습, 그의 딸의 모습이 몇 년 만에 느껴졌다. 희망이었다.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 이 싸움은 그가 잃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제임스 토마스가 출생증명서를 응시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그의 세상은 매 초마다 바뀌었습니다. 그 문서는 그의 손에서 떨렸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 딸, 제임스가 속삭였다. 그 말은 낯설고 생생했다. 사만다. 난 전혀 몰랐어. 그녀가 아기를 잃었다고 했어. 잭 도노반은 그와 마주 앉아 오랜 친구를 주에 깊게 지켜보았고 그의 표정은 동정심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아기를 잃은 게 아닌 것 같아. 제임스. 내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사만다의 어머니 사론이 개입했어. 그녀는 사만다에게 당신과의 인연을 끊고 에밀리를 혼자 키우라고 강요했어. 제임스는 출생 증명서를 내려놓고 그의 손가락은 에밀리 파커라는 이름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마음은 사만다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강렬한 정신, 그들이 덧없는 대학 시절에 공유했던 사랑.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에게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이는 그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 그리고 사만다는요? 제임스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녀는 사라졌어요. 잭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에밀리는 그 이후로 혼자 지내며 간호 학교를 다녔어요.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계시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에밀리, 즉 그의 딸이 자신 없이 자라서 어머니를 잃고 이제 이렇게 신비로운 상황에서 그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생각은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지금 왜 내게 왔을까? 제임스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이사회 회의에 대해 경고했어. 그냥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겠어. 잭은 손을 벌리고 그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찼다. 그건 우리가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연의 일치로 당신에게 경고한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여기에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턱이 굳어지면서 그의 결심이 굳어졌다. 그녀를 찾아야 해. 잭, 그녀가 왜 내게 왔는지, 그녀의 정체를 비밀로 했는지 알아야 해. 잭은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야. 하지만 제임스, 잭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발견하는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해.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제임스는 주소를 받아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잭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 그녀는 내 딸이야.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빚졌어. 그리고 그녀에게 아버지를 빚졌어. 제임스가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가 그를 덮쳤지만 희망의 빛이 그에게도 희미하게 비쳤다. 그의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는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인 스탁에서의 음모,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배신, 이것은 순수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되찾을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잭에게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찾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잭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행운을 빌어요, 제임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임스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을 나와 이른 아침 햇살 속으로 들어섰다. 주변 도시는 활기로 가득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임스의 초점이 분명해졌다. 그는 찾아야 할 딸이 있었고 기업의 음모, 개인적인 두려움, 과거의 유령 등 아무것도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